시스의 소켓.h 12번째 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스의 소켓.h를 하려고 했는데 시스의 소켓.h 파일에 정의된 게 바로 소켓을 생성한 함수 소켓, 그 다음에 소켓에 이름 짓는 함수 bind,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에 접속 설정을 요청하는 connect, 그리고 데이터를 스트림 소켓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send, 스트림 소켓에서 데이터를 받는 receive, 데이터그램 소켓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send to, 데이터그램 소켓에서 데이터를 받는 receive from, 그리고 서버 측에서 접속 설정 요청이 왔을 경우에 다른 접속 설정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대기 줄입니다. 접속 설정을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접속 설정을 요청했을 때 기다려야 하는 그 대기 수를 지정하는 게 바로 listen, 그리고 서버 측에서 접속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그 TCP에게 알려달라 라고 요청하는 함수가 accep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close라는 함수가 그 소켓을 닫는 함수가 바로 clos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리눅스에서 모든 디바이스는 모든 장치는 파일처럼 취급합니다. 파일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장치 플러스 소켓도 파일 취급을 합니다. 자, 파일 취급. 자, 그러면 모든 장치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키보드도 포함되는 거예요. 키보드는 스탠다드 인입니다. STD 인. 그 다음에 모니터는 뭐냐 하면 STD 아웃입니다. 스탠다드 아웃. 키보드나 모니터도 바로 파일 취급을 하고요. 그냥 그래픽 카드도 파일 취급을 하고 파일도 하드디스크도 파일 취급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파일 취급을 한다는 뜻은 우리가 파일을 읽을 때 함수가 read란 말이에요.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함수가 writ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읽을 때 read란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모니터에 내보낼 때 write란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소켓이라는 거가 소켓은 인터페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소켓을 디바이스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소켓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read라는 함수, 바로 이 receive 대신에 re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읽을 수가 있고 소켓에다가 write를 할 때 send 대신에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면 클로즈를 시키잖아요. 클로즈.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소켓도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으면 똑같은 함수 클로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즈라는 함수는 이 시스의 소켓.h에 정의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바로 파일 취급을 하기 때문에 클로즈라는 함수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클로즈는 정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익스터널로. 한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찾는 게 제일 낫겠죠. 유저 인클루드 시스에 제가 가봤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클로즈라는 함수가 있나를 보고 소켓.h가 되겠죠. 소켓.h 없어요. 그러니까 클로즈라는 함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에 관련된 함수의 그 헤더 파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가 이 시스의 소켓.h에 어떤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냐면 getSockName, getFireName, 소켓에 관련된 정보를 구하거나 세팅하는 함수가 시스의 소켓.h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파일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너무 단순하게 일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 이거죠. 이런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는데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바로 소켓은 프로세스 간 통신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이 소켓을 통신하기 위해서 둘 사이에 접속이 설정됐다. 물론 여기에 이제 TCP가 있겠죠. TCP를 통해서 접속이 설정됐다. 그러면 접속이라는 거를 접속을 정의를 한다면 접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이거죠. 자, 접속이 무엇이냐? 접속이라는 거는 바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 그리고 서버의 IP 주소, 그 다음에 서버의 포트 번호.
이 네 개의 값, 네 개의 값을 가진 것을 접속이라고 합니다. 접속이 됐다. 이런 거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 서버의 IP 주소, 서버의 포트 번호. 이 네 개의 정보를 서로가 관리하고 있다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접속이 설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정보 중에 하나만 다르면 접속이 다른 거예요. 가령 200점, 100점, 50점, 10이라는 컴퓨터에서 포트 번호가 웹브라우저의 포트 번호가 5001번이라고 할게요. 이 컴퓨터가 네이버의 웹서버가 117점, 17점, 73점, 143이라면 IP 주소가, 그리고 네이버의 웹서버는 80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접속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컴퓨터에서 똑같이 네이버의 웹서버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200점, 100점, 50점, 10이라는 클라이언트가 포트 번호, 웹브라우저 두 번째 웹브라우저를 띄우면은 앱 식별자가 포트 번호고, 포트 번호가 500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웹서버의 식별자는 117점, 17점, 73점, 143에 웹서버의 IP 주소 변함이 없죠. 웹서버의 포트 번호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5002와 5001이 다르기 때문에 접속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 웹서버는 전 세계 어디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웹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는 고정이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바로 동일한 컴퓨터에서 접속해도 구별할 수가 있고,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하면 이 IP 주소,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접속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 여러 개를 띄워서 한 개의 웹서버에 접속해도 다른 화면으로 볼 수 있지? 바로 이 접속이라는 이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 서버의 IP 주소, 서버의 포트 번호를 각각은 종단점, 한자로 종단점, 영어로는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엔드포인트가 모여서 페어가 돼가지고 하나의 접속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접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이 되었을 경우에 getSockName, 자, 이거는 접속이 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getSockName은 뭐냐? 내 소켓 정보를 구하기. 내 소켓 정보 구하는 함수입니다. getPeerName은 접속이 되었을 경우에 상대방의 소켓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getPeerName은 피어잖아요. 상대방 소켓 정보를 구하는 함수 getPeerName, 내 소켓 정보를 구하는 함수는 getSockName. 그리고 소켓의 옵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out of bound라든가 out of band라든가, 그 다음에 맥시멈 패킷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 값을 구하는 게 getSockOpt, 그 다음에 setSockOpt, 이거는 세팅하는 거고 얻는 게 되겠습니다. 가령 bind라는 함수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bind 했을 경우에 포트 번호, bind는 IP 주소 플러스 포트 번호, 물론 이제 패밀리가 있죠. AFI는 패밀리,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바인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포트 번호 80을 재사용하려면 2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2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재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게 바로 setSockOpt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배우지 않고요.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end 메시지, receive 메시지가 있는데요.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메커니즘 중에,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메커니즘 중에 같은 컴퓨터에서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몇 가지 파이프라는 메커니즘도 있지만, 메시지라는 걸 보내가지고 여기에 send 메시지를 하고 여기서
receive 메시지로 읽어가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셧다운이라는 함수, 프로그램을 죽이는 시스템을 죽이는 셧다운이라는 함수도 sys의 socket.h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이제 소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소켓이라는 함수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켓이라는 함수는 소켓하고 int 도메인, int 타입, int 프로토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소켓의 결과값은 int 값이 되겠습니다. 자, 도메인, 타입, 프로토콜 이 세 가지 정보가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헤더 파일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소켓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 함수는 바로 이렇게 int sf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nt sf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마 이 소켓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결과값이 정수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켓 디스크립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켓 디스크립터. 소켓의 식별자입니다. 소켓의 식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켓의 식별자고요. 아마 이 프로그램도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SFD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냥 아무 이름이나 줘도 됩니다. 자, 여기는 SFD를 줬고요. 소켓을 생성합니다. 자, 프로세스에서 소켓을 생성하면 이러한 모양으로 생성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소켓이고요. 그럴 때 AFINET 같은 패밀리야. 우리는 같은 인터넷 패밀리야. 그죠? 그리고 이 AFINET은 PFINET과 같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헤더 파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소켓의 유형이 나옵니다. 소켓 타입. 소켓 타입이 나오고요. 바로 비치 아래 소켓 타입.h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 같은 패밀리야. 소켓에 우리 스트림 소켓을 쓸 거야. 그런데 스트림 소켓을 썼을 경우에 이 앱이 스트림 소켓을 썼을 경우에 당연히 이것이 스트림 소켓이라면 TCP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이미 앞에 헤더 파일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앱은 TCP를 통해서 접속 설정, 정확한 데이터 전송, 접속 해제 기능을 지원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TCP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위 계층 프로토콜, 여기에 프로토콜은 앱이 사용하고자 하는 하위 계층 프로토콜을 지칭합니다. 이럴 때 IP 프로토 TCP 숫자가 6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림 소켓의 숫자는 1이에요. 정의된 숫자는 앞에서 다 헤더 파일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아규먼트를 갖는 게 세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소켓을 생성을 해야지만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켓이 있어야지 소켓 인터페이스를 소켓을 통해서 프로세스 간 통신이 가능하고 세 개의 아규먼트가 있는데 최근에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이 아규먼트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아닌 다른 네트워크가 지금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빠지고 이렇게 써주면 인터넷으로 당연히 접속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여튼 스트림 소켓은 TCP를 사용하고 IP 프로토 TCP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UDP 같은 경우는 소켓하고 제가 PFINET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바꿔놨는데요. AFINET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Dgram, 데이터그램 소켓이고요. 하위 계층 프로토콜로 IP 프로토 UDP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로우 소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우 소켓은 똑같이 인터넷 패밀리, 로우 소켓, 하위 계층 프로토콜로 IP 프로토, IP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소켓을 생성할 때 어차피 다른 프로토콜은 99.99% 사용하지 않고 스트림 소켓은 뭘 써요? 스트림 소켓은 TCP를 사용하고 어차피 데이터그램 소켓은 UDP를 사용하고 로우 소켓은 IP를 사용할 텐데 굳이 IP 프로토 TCP, IP 프로토 UDP, IP 프로토 IP 이렇게 써야 되냐 이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이라고 이 부분을 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샵 디파인 하기를 디폴트 프로토콜 0이라고 21번째 줄에서 미리 정의를 해놓고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디폴트 프로토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 0 이렇게 해줘도 돼요. 알았죠? 0이라는 거는 바로 디폴트 하위 계층 프로토콜로 디폴트 프로토콜을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 바로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 부분에 0이 나오면 디폴트 프로토콜을 사용하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그냥 0을 써요. IP 프로토 TCP 이렇게 쓰지 않는데. 근데 제가 굳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값들이 따로 있다고 원래는. 자, 14번째 줄에 알파의 inet.h가 되겠습니다. 알파의 inet.h는 어떤 파일이 있냐면 그냥 이런 파일. 우리 이미 했던 겁니다. numerical to ASCII. 바로 이진수로 저장되어 있는 IP 주소를 ASCII, 도티드 ASCII죠. 117.17.73.143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numerical로 저장된, 그거를 이제 사용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고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랑 똑같은 게 바로 inet N2P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inet N2P. 자, inet N2P numerical to presentation인데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죠. 사용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패밀리가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버프의 numerical이니까 여기에요. 여기 IP 주소가 저장된 것, IP 주소가 이진수로 저장된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 A 버프에다가 저장을 하면 117.17.73.143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의 반대는 바로 inet N2P가 아니라 P2N이라고 그랬죠. Presentation to Numerical. 그 글자로 된 거를 이진수로 바꿔주는 함수는 inet P2N. 이 함수가 정의된 파일은 바로 알파의 ine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자, cd user include 알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 FTP에 관련된 파일, 텔넷에 관련된 파일 여기에 있는데 inet.h를 보면 VI하고 inet.h를 가서 볼게요.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른 것들 뭐 쭉 있지만 여기 있네요. 여기 inet N2A가 여기 있고요. inet P2N이 여기 있네요. 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기타 함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inet A2N이 있고요. inet P2N. 그죠? N2A, P2N, N2P, inet N2P. 여기 있네요. N2P. 그러니까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알파의 inet.h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리 알아야 할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줄에 netdb.h. 이것도 우리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getHostByName 함수에 의해서 getHostByName 함수에 의해 함수가 구해오는 정보가 호스트에 관련된 정보인데 그 호스트의 정보는 이름, 별명, 주소 체계, AFINet이죠. 뭐 인터넷 어드레스 패밀리가 인터넷인 주소 체계, 주소의 길이, 그 다음에 IP 주소의 목록들, 여러 개의 IP 주소, 와이파이가 달려 있고 이더넷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IP 주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HADDR 리스트고, 이 그 포인터 두 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getHostByName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바로 요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netdb.h에는 호스트, struct host ent가 정의가 되어 있고, getHostByName이란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getHostBy address에 관련된 거, 주소를 주면 호스트 정보 구해오는 함수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getHostByName 하고 ic.안양.ac.kr 하면 그 컴퓨터의 이 도메인에 대한 그 아까 말한 5가지 정보를 구해서 여기 struct host ent 포인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값 여기 있죠. 자, 보시면 struct host ent 바로 이 구조체 타입이죠. 이 구조체 타입의 주소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getHostByName 함수는 주소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truct host ent 주소를 리턴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getHost by name 함수는 아마도가 아니라 사실 실질적인 이 struct host ent에 대한 메모리를 할당하고 에멀록에 의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할당된 메모리에 각각의 값을 저장한 다음에 이 각각의 저장된 곳에 주소값을 포인터로 되어 있으니까 주소값을 리턴하고 그 주소가 저장된 곳을 HP로 리턴을 하게 되면 HP에는 그 값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직접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netdb.h에는 호스트 서비스 이름 etc 밑에 서비스 파일 포트 정보 이것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etc의 서비스 파일에 있는 바로 서비스의 이름, 서비스의 별명,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 서비스 앱 식별자죠. 앱 식별자, 서비스 식별자, 하위 계층 프로토콜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파일이 etc 밑에 서비스 웰known 포트가 저장된 파일이 이 파일인데 이 구조체타는 바로 struct servant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엔트리 이거는 getServe by name 함수에 의해서 getServe by name 함수에서 우리가 각각의 정보를 구할 수 있고요. 그것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정보 TCP가 6번이다. 이러한 프로토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거는 struct proto ENT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net ENT라는 네트워크 엔트리를 가지고 있어서 네트워크 정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번 학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고 우리는 getHost by name 함수만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getHost by name 함수와 struct host ent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7번째 줄에 sharp include unistd인데요. 이건 이제 un이니까 unified,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C 언어가 다양한 그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한 것이 unistd.h 파일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뭐 어떤 게 있나. cd user include로 가봐야죠. include에 unistd.h 찾아가 보면 되죠. 이렇게 각각의 x 오픈 뭐 포직스 이게 이제 그 C 언어에 따른 이 버전에 따른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정의가 이게 막 연도 같네요. 그죠? 연도가 1995년, 뭐 2001년, 2008년 이렇게 연도 같이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의 그 버전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는 그러한 것들. 각각의 타입들 아까 다른 데서도 나왔거든요. 이 타입이 각각의 이러한 타입들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 unistd.h 파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꼭 없어도 아마 잘 돌아갈 거예요. 자, unistd.h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줄에는 sharp include fcnltl.h 제가 요거를 했는데요. 자, unistd.h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18번째 줄에 fcntlh를 include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교재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그 과제로 해야 될 게 교재에 없는 부분이 바로 파일에서 학생 정보를 읽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파일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우리가 fseek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fopen 이런 그 함수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파일에 관련된 fcntl.h 파일을 include 했습니다. 자, 20번째 줄에 학생 수는 sharp define 100명만 일단 하도록 했고요. 뭐 200명도 관계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폴트 프로토콜을 0이라고 정의했고요.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최대 글자는 100글자로 일단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24에서 36번째 줄에 struct fstudent를 정의를 했는데 linked list로 정의했을 경우에는 next 값이 있었지만 linked list가 없기 때문에 struct fstudent를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struct fstudent를 보면 뭐가 달라진 점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struct 자, 여기 보시면 여기 struct fstudent의 이 프로그램에서는 newline이라는 게 있어요. newline.
그래서 이 글자가 엔터키를 쳤을 경우에 그 엔터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truct f student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소켓 프로그램에서는 struct f student의 마지막에 학생 정보와 관계가 없는 캐릭터 newline이라는 이 멤버가 하나 더 포함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헤더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샵 디파인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된 것들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구조체 타입 F 스튜던트에서 추가된 부분, 그리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메인 함수서부터 다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